쿨다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때부터는 또 다시 성장주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자동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성장주는 뭐 사실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 그런 주식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뭐 작년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도 있고 네. 뭐 블록체인도 있고 NFT, 뭐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성장주 섹터 중에서 그나마 좀 성장성이나 뭐 밸류에이션 매력 관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분야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보여지는 밸류에이션 지표에 좀 얽매이진 않는 스타일이에요. 네. 다만 그냥 뭐 PDR이라고 하는 드림 레이쇼를 가지고 투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 말씀드렸던 매출 성장률이나 에비타 성장이나 그 다음에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매출액 대비 R&D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에 대한 평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뭐 NFT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실제로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그 섹터가 이제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네. 근데 이미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과수요가 많이 발생하면서 조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투자를 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측면, 그 다음에 그 유동성이 어떤 흐름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 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NFT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매니지먼트의 디시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게임 회사들이 그 수익화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향후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나 또는 블록체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외부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다, 뭐 유동성 축소다, 긴축이다 이러면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그 교과서적인 지표들, PER이나 PBR이나 뭐 EV, EBITDA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저점을 잡는데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된 게임 이쪽은 네. 이제 실제로 숫자도 찍히고 네네.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조금 뭐 좀 아직은 모호한 것 같은데 단순히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면 이미 메타버스에 대한 가상 세계에 대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전에 이미 뭐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이미 가상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도 사실 저희가 그 가상 세계에서 옷도 입어보고 뭐 AR, VR을 통해서 많이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면 이 시장은 뭐 방향은 맞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약간 좀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 네, 준비 그런 네.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매크로 이슈 중에서 가장 그 큰 이슈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 최근 발표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또 크게 상회를 했고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FOMC에서 뭐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런 뭐 확정적인 발언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ECB 쪽에서도 약간 좀 긴축의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나스닥 지수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이제 성장주를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뭐 성장주를 좀 투자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시장을 주도했던 산업 그리고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 다 성장주가 포진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결국 그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시면 팬데믹 이전에 그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보면 2%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한두 해 정도는 2%, 2.5%를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까 말까 하면서 이제 어떤 가치주와 뭐 싼 기업들이 좀 득세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어떤 글로벌이 성장 구도로 진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중국의 성장도 둔화가 되고 있고 이머징 마켓이 전체적으로 좀 둔화가 되면서 미국도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성장했던 그 부분들이 언와인딩이 되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네네.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희소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성장하는 기업들이 성장률도 좋았지만 PER이든 멀티플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갔던 건데 향후에도 그 부분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경제는 어차피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는 것처럼 고점에는 이제 페드나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좀 과열 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긴축 스탠스를 쓰는 게 되면 결국은 또 다시 경제 성장은 또 둔화가 되고 그런 사이클의 반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장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굉장히 좋은 투자의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네네. 기업의 성장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멀티플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쿨다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떤 구간별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긴축 스탠스로 간다라고 해도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단기간으로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어차피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뭐 고물가 고성장이 지속되긴 힘들 것 같다. 그런 그 판단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크게 보면 최근에 뭐 지표들 나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변이 바이러스에서 촉발된 공급 병목 현상에서 나오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미스매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이 말을 바꾸시긴 했지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면에 어떤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한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에 뭐 내년 초가 됐든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도 잡힐 거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국면별로 시장 금리가 빠지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성장주 고멀티플 시장의 희소가치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또 다시 성장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성장주에만 몰려 있으면 좋을 땐 좋지만 또 하락할 때 크게 다칠 수가 있고 변동성이 크면 또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또는 반대되는 종목들 또는 소외된 종목들을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하셔서 어떤 시장 국면이 변화하는 부분을 뭐 딱 알아차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연습들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같이 타면서 그 포트폴리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실 때 내년에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분명히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뭐 성장주 비중을 줄이거나 뭐 가치주 비중을 늘리거나 이제 그런 것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약간의 자산 배분을 하죠.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성장주와 가치주, 그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과 좀 소외된 종목들에 대한 배분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내년 전망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시클리컬이나 뭐 리오프닝이나 이런 어떤 사이클을 타는 뭐 저평가된 뭐 가치주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 조금 상대적 우위의 강세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리를 올린 시점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제 어떤 성장주들이 많이 쉬었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다시 성장주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적어도 뭐 지금 시점부터 뭐 내년 봄까지는 좀 그런 가치주 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대네요. 사실 금리를 올리면은 그런 가치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이제 한 발짝 빨리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금리 나중에 올릴 거니까 네. 가치주들이나 순환주들이 갈 거고 사실 실제로 금리를 올리면 약간 좀 재료 소멸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 네. 다시 성장으로 쏠릴 수도 있다. 요새 세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킹 반영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단어가 네. 있잖아요. 네네. 선반영하는 거죠. 아. 네. 선반영하면서 이미 드러난 재료에는 사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예를 들면 주가가 빠져 있을 때 뭔가 재료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네네.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뭐 그런 부분이 뭐 좀 더 확률 높은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네.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점점 나중에 뭐 기술주들이 더 좋긴 좋지만은 언젠가는 이 버블이 터질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시점을 굳이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사실 기준금리 인상 끝자락 보통 이제 한 뭐 주식시장의 긴 역사를 보면 그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세션이 와가지고 사실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사이클이 많이 반복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끝자락에는 아무래도 좀 버블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블의 붕괴를 네.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 생각은 IT 버블 때와 지금의 다른 점, 이제 구조적 성장주들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닷컴 버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이익을 수반한 기업 가치 성장이 아니라 정말 뭐 유동성으로만 올랐던 그 시장이었던 것 같고 지금의 성장주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미 뭐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뭐 유형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에비타 같은 측면에서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라고 말씀을 딱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나 뭐 예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숫자로 보여지는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금리를 인상해서 다시 폭락할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정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페드나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뭐 경제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열이 됐을 때 조금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쓰고 있지만 또 경제가 둔화되면 다시 완화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 당국자들도 어떠한 정부도 주식시장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IT 버블의 버스트를 뭐 예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때랑 지금의 다른 게 지금은 이제 숫자를 네. 수반한 즉 실적을 수반한 그런 강세장이기 때문에 네. 뭐 혹시라도 뭐 이렇게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너지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좀 과대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뭐 하락은 하긴 했지만 시총 상위주들만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팡 플러스 기업들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 예하에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뭐 단순히 멀티플만 많이 올랐던 성장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한 네네. 뭐 30%, 40% 또는 그 캐시 우드의 아크 펀드가 갖고 있는 이익이 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50% 넘게 빠진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이미 이제 기준금리 상향의 영향을 받고 그 할인율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이미 주가 하락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네네. 팬데믹의 수혜, 그 다음에 팬데믹에 따른 유동성 확장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미 이제 기준금리 상향에 대한 확정을 통해서 기업 가치의 어떤 그 시장의 정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미시간 투자자문을 설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성장주 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좀 많이 알려져서 어떤
단순히 성장주는 뭐 모멘텀 투자다 또는 그냥 테마 투자다라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처럼 성장주를 전문으로 하는 하우스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좀 그런 하우스가 생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갖고 있고, 그런 하우스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시간 투자자문에 김태웅 대표님 모셔놓고 또 성장주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뭐 성장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성장주 투자에 대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미시간 투자자문에서 운영하는 상품 네. 궁금하시다면은 또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네, 홈페이지 있고 그 댓글에 저희 네. 텔레그램 주소도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 채널 맞죠? 그것도 네. 있죠. 괜찮게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시간 투자자문의 김태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